새벽 4시, 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지키고 있는 시간. 편의점 냉장고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한 대, 그것뿐이다. 하지만 물류창고 안은 이미 켜져 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지게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른다. 나는 그 안에 서서 오늘 배송 목록을 확인한다. 53개. 어제보다 6개 많다. 나는 올해 72이다. 직함은 배송기사다. 하지만 스스로는 다르게 생각한다. 하루치 생존을 실어 나르는 사람. 누군가의 기다림을 트럭에 싣고 골목과 계단 사이를 오가는 사람.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이 창고에 서면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이 일을 시작한 건 환갑이 넘어서였다. 그전에는 작은 철물점을 했다. 동네 어귀에 있던 가게였는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건물째 사라졌다. 보상금이 나왔지만 밀린 임대료와 빚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는 게 없었다. 새로 가게를 낼 자리도 자본도 없었다. 나이는 62이었고 세상은 그 나이를 반기지 않았다. 몇 달을 헤매다 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이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는 늘 웃으며 말한다. 운동 삼아 하는 거라고.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는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대개 고개를 끄덕인다. 대단하다고, 건강하시다고.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더 말하지 않는다. 사실은 다르다. 멈추는 순간 수입이 멈춘다. 국민연금이 나오지만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월세가 있고 약값이 있고 공과금이 있다. 숫자들은 매달 빠듯하게 맞아들어간다. 여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틈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트럭 시동을 걸며 나는 오늘도 속으로 다짐한다. 넘어지지 말자. 아프지 말자. 그리고 늦지 말자. 이 3가지가 내 하루의 조건이다. 넘어지면 일을 못한다. 아프면 병원비가 나간다. 늦으면 고객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계약이 끊긴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창고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밀려든다. 차갑다. 하지만 나는 이 공기가 싫지 않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아직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니까. 트럭이 천천히 골목으로 빠져나간다. 동네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나는 그 사이를 조용히 달린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다. 현관 앞에 트럭을 세우고 상자 2개를 양손에 나눠든다. 묵직하다. 송장을 확인한다. 5층. 나는 잠깐 건물 입구를 올려다본다. 계단이 보인다. 좁고 가파른 오래된 빌라 특유의 계단. 한숨을 쉬지 않으려고 한다. 한숨을 쉬면 몸이 먼저 안다.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첫 번째 층을 오른다. 2번째 층.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한다. 예전엔 이런 계단이 아무렇지 않았다. 철물점을 할 때는 무거운 자재를 들고도 뛰어다녔다. 몸이 말을 잘 들었다. 무리하면 다음날 좀 뻐근한 정도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단이 달라졌다. 아니, 계단은 그대로인데 내 무릎이 달라졌다. 이제는 3층쯤에서 한 번, 4층에서 또 한 번 멈춰야 한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른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그렇게 한다. 3층 계단참에서 상자를 내려놓고 잠깐 선다. 숨이 가쁘다. 가슴 위쪽이 뜨겁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닌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집어든다. 서 있으면 더 힘들다는 걸 몸으로 안다. 멈추지 않는 게 낫다. 5층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문이 열린다. 젊은 여자다. 머리를 묶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시선은 화면에 있다가 잠깐 상자로 내려온다. 거기 두세요. 그게 전부였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문은 금방 닫혔다. 나는 빈손으로 계단 앞에 서서 잠깐 그 문을 바라봤다. 섭섭하다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릴 나이도 아니다. 다만 모자를 고쳐 쓰는 손이 괜히 느려졌다. 한때 나는 동네에서 이름난 사람이었다. 철물점 사장.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단골들은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 뭔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왔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분명히 누군가였다. 필요한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었고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기사님이다. 때로는 그것도 아니다. 그냥 상자를 두고 가는 사람.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그 생각을 털어낸다. 오래 붙들고 있으면 하루가 무거워진다. 대신 다른 생각을 한다. 5층 문 앞에 놓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의 어떤 하루에 저 상자가 닿을까? 송장에 적힌 이름을 배송할 때마다 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생각한다. 나는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을 옮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단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다. 점심 무렵이었다. 골목 안쪽으로 꺾이는 길목, 오래된 보도블록이 살짝 들려있는 자리였다. 그 길을 수십 번은 지났을 텐데 그날따라 발이 걸렸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양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를 놓으면 물건이 망가진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그래서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국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상자들이 쏟아졌다. 잠시 숨이 막혔다. 통증보다 먼저 온 건 정적이었다. 골목이 조용했다. 나는 그 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로 잠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손바닥에 긁힌 자국이 났다. 바닥이 차가웠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빠른 발소리였다. 뛰어오는 소리.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이 등에서 흔들렸다. 아이는 내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꾸밈이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걱정.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웃으면서. 아이는 쏟아진 상자들을 주워 모아줬다. 말없이 하나씩. 그리고 내가 일어서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다 모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뛰어갔다. 뒤도 한번 돌아봤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통증보다 오래 남은 건 다른 감각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먼저 걱정했다는 것.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지나치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 사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사소한 게 아니었다.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스쳤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나? 처음 드는 생각이 아니었다. 무릎이 나빠질 때마다, 계단에서 숨이 찰 때마다, 트럭 문을 열기 힘든 날마다 그 생각은 찾아왔다. 하지만 매번 계산이 뒤따랐다. 병원비, 월세, 약가, 한 달에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그 숫자들은 틀린 적이 없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상자들을 다시 정리했다. 찌그러진 것들을 살폈다. 내용물이 손상됐을까 걱정됐다.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다음 배송 계약에 영향이 간다.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무릎을 털고 일어서면서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 그 차이를 나는 오래전에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다. 선택이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오늘도 내일도. 다시 트럭으로 걸어가며 나는 무릎을 한번 두드렸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오늘 하루만. 저녁 무렵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이 동네에서 마지막 배송지다. 트럭을 세우고 상자를 내릴 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한 순간이 곧 온다는 것을.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른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된다. 문이 열렸다. 초등학생 아이였다. 세 번째 학년쯤 되어 보이는 앞니가 빠진 아이. 문이 열리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꾸밈없이 그냥 반가운 얼굴로. 할아버지 왔다.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마치 기다리던 사람이 왔다고 알리듯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진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아니, 이 아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이 제일 자연스럽다. 아이의 어머니가 안쪽에서 나왔다. 손에 작은 생수병을 들고 있었다. 따뜻한 것이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물을, 여름이 되면 차가운 물을 건넨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다. 나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했다. 지금은 그냥 받는다. 사양하는 게 오히려 신뢰인 것 같아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말이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가 있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계단을 올랐는지, 몇 번이나 무릎을 참았는지, 골목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는지 그녀는 모른다. 그런데도 그 말이 닿았다. 모르면서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다. 나는 생수병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온종일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굳어있던 몸 안쪽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 물 한 병이 이렇게 고마운 날이 있다. 아이가 상자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거 뭐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내 색연필이야.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가 가져다 줬어? 어머니가 대신 답했다. 그렇지. 아이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오늘 중에 가장 크게 웃은 것 같았다.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문득 깨달은 게 있어서였다. 나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며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등장하는 사람이었다. 아이에게는 색연필을 가져다 주는 사람. 어머니에게는 오늘 하루를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건 여전했다. 하지만 트럭 문을 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일이 나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어딘가에 붙들어 두고 있다고. 필요한 곳이 있고 기다리는 얼굴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었다. 생수병은 아직 따뜻했다. 밤 9시 창고에 돌아왔다.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한꺼번에 무거워졌다. 낮 동안 버티고 있던 것들이 그제야 풀리는 느낌이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이 떨렸다. 무릎은 오전부터 욱신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멍하게 아팠다. 통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나이 들어 알았다. 날카로운 통증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고 이렇게 멍하게 퍼지는 통증은 그냥 오늘 하루를 다 썼다는 뜻이다. 53개. 전부 제자리에 갔다. 창고 관리자가 수고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 열쇠를 반납했다. 더 나누는 말은 없었다. 그게 이 일의 방식이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일. 해냈으면 되는 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버스를 탄다. 트럭을 반납하고 나면 그냥 걷는 사람이 된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옆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귀에 걸렸다. 오래된 곡이었다. 멜로디가 먼저 왔고 가사가 나중에 따라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아내와 함께 듣던 노래였다. 어느 저녁 철물점 문을 닫고 둘이 라디오 앞에 앉아있던 날. 아내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가사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어떤 가사였는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저녁의 냄새는 기억난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쇳가루 냄새와 아내가 끓여온 국물 냄새가 섞이던 것.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떠났다. 오래 아팠다. 나는 그 시간 동안 곁에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녀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오랫동안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기 때문이었다. 조용해진 것에 몸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당신은 성실해서 오래 살 거라고.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몰랐다. 이제는 안다. 칭찬이었다.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아직 일하고 있다. 버스가 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일어서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다. 집문을 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된 것이었다. 답을 모른다는 것도 오래전에 받아들였다. 모르는 채로 사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불을 켰다.
조용한 집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저녁은 간단하게 때웠다. 씻고 나서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알람을 맞췄다. 새벽 4시. 화면을 끄기 전에 잠깐 멈췄다. 오늘 하루가 스쳐갔다. 5층 계단 골목에서의 낙상, 중학생 아이, 색연필 상자, 따뜻한 물 한 병. 대단한 날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날도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지막 배송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세상에 남겨둔다. 아직 갈 곳이 있고 아직 놓아야 할 상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